가족의 행복은 엄마의 웃음에서 시작된다. 1장. 김 여사의 아침은 늘 분주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죠.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조용히 부엌으로 향합니다. 찬물에 쌀을 씻고 반찬을 준비하고 아이들 도시락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집안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해.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말하곤 했지만 김 여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버거웠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퉁명스러운 말들이 쏟아졌죠. 밥은 차갑고 집은 또 왜 이렇게 어수선해? 김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 뛰어다닌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방문을 살짝 열고 큰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의 눈물을 본 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순간 김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눈물과 한숨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요. 아이는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김 여사는 달랐습니다. 힘들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어요. 남편과의 갈등이 있어도 집안일이 버거워도 아이들에게만은 따뜻한 엄마로 남고 싶었거든요. 집안의 지휘자라는 무거운 책임감보다는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이들이 학교 이야기를 할 때 김 여사는 진심으로 웃으며 들어주었어요. 비록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아이들도 달라졌어요.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지휘자는 오케스트라 전체를 이끌어야 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김 여사는 그렇게 배워갔어요. 완벽한 어머니가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아이들 곁에 있어주는 따뜻한 존재가 되기를 택했습니다. 2장. 결혼 초기, 김 여사와 남편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웃고 서로를 위해 양보했죠.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생활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돈 문제, 육아 방식, 시댁과의 관계까지. 사소한 것들이 점점 큰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위험했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김 여사가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며 쌓인 피로가 부딪히는 시간이거든요. 당신은 집에만 있으니까 편하지. 남편의 이런 말에 김 여사는 폭발했습니다. 편하다고? 아이들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런데 문득 거실에서 아이들이 숨죽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시끄럽던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부모의 다툼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큰아이의 눈에는 무서움이, 둘째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김 여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부모님이 다투시던 밤,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던 자신의 모습을요. 우리 가족이 깨질까봐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어린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툼을 멈추고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평소 봤던 아이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엄마 아빠의 사랑 싸움이 아니라 세상이 무너지는 전쟁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김 여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방에 가서 이야기해요. 그날 밤 김 여사는 결심했어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기로요.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잊고 살았거든요. 서점에 갔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책들 사이를 거닐며 향기를 맡았어요. 그 순간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죠. 예전에 얼마나 독서를 사랑했는지 떠올랐어요. 작은 에세이집 하나를 샀어요. 집에 와서 아이들이 잠든 후 조용히 책을 펼쳤어요. 한 줄 한 줄 읽어가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세상의 모든 걸 잊고 글 속에 빠져들었죠. 1시간이 흘렀는데도 전혀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되는 기분이었어요. 다음에는 동네 문화센터의 요가 클래스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힘들었지만 호흡에 집중하고 몸을 움직이다 보니 머릿속이 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을 다시 시작한 거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수다를 떨고 맛있는 걸 먹고 함께 웃었어요. 그 시간만큼은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냥 나 자신이 될 수 있었어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아이들에게 화내는 일이 현저히 줄었어요. 남편과의 대화도 늘었고 집안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어요. 가족들도 김 여사의 변화를 느꼈는지 엄마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김 여사는 깨달았어요. 자신을 돌보는 게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자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빈 컵으로는 다른 컵에 물을 따라줄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먼저 채워져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었어요. 이제 김 여사에게는 확실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책을 읽고 요가를 하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시간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었죠. 그 시간이 있기에 나머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어요. 3장. 김 여사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친한 친구 미영이가 처음으로 집에 놀러 오기로 했어요. 며칠 전부터 김 여사는 설레며 준비했습니다. 방도 정리하고 엄마에게는 맛있는 간식도 부탁했죠.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선천적인 청각장애가 있으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귀가 좀 어두울 뿐이야.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거야. 가족들은 늘 이렇게 둘러댔어요. 아버지 본인도 보청기 착용을 거부하셨죠. 미영이가 온 날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함께 인형놀이도 하고 엄마가 준비해 주신 과자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김 여사야, 밥 먹어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미영이가 인사를 드렸지만 아버지는 듣지 못하셨어요. 미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김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가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김 여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다며 엄마가 아버지에게 수화로 이야기하시는 걸 미영이가 본 거예요. 수화예요? 아저씨가 못 들으시는 건가요? 미영이의 순수한 질문에 김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미영이가 집에 간 후 김 여사는 혼자 울었습니다. 부끄러워서요. 왜 아버지의 장애를 숨기려고 했을까요? 왜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어린 마음에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미영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김 여사네 아버지는 귀를 못 들으신대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순간 김 여사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피함과 분노,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였어요. 그때부터 김 여사는 친구를 집에 데려오지 않았어요. 혹시 아버지의 장애가 드러날까봐 두려웠거든요. 어린 나이에 너무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게 된 거죠. 그 상처는 훗날 김 여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부끄러워할 존재가 아니었어요. 장애가 있어도 가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몰라도 될 나이였는지도 모르겠네요. 4장. 아버지의 청각장애를 숨기려 했던 가족의 선택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김 여사는 점점 집에 친구를 데려오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 집은 너무 작아서, 엄마가 아프셔서 온갖 핑계를 댔죠. 친구들은 처음에는 이해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 김 여사는 조용해졌어요. 우리 아빠는 회사원이야. 우리 아빠는 키가 커 같은 자랑을 들으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자신은 아버지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더 힘든 건 거짓말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빠 직업이 뭐야? 친구가 물으면은 그냥 일하셔라고 얼버무렸어요. 아버지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하셨지만 그 말을 하면 또 다른 질문들이 쏟아질까봐 두려웠거든요. 집에서도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전화가 오면 김 여사가 대신 받았고 손님이 오면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계셨어요. 온 가족이 아버지의 장애를 숨기는데 급급했죠. 아버지도 눈치를 채셨을 텐데 아무 말씀 없이 협조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가져오라는 숙제가 나왔어요. 김 여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행복한 가족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줄 텐데 자신은 어떡하죠? 결국 아버지가 잘 보이지 않는 옛날 사진을 가져갔어요. 선생님이 한 명씩 가족을 소개하라고 하셨을 때 김 여사의 차례가 되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저, 그리고 동생이에요. 짧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선생님이 더 물어보셨어요. 아빠는 무슨 일 하시니? 김 여사는 얼굴이 빨개지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일하셔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김 여사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왜 우리는 아빠 얘기를 숨기는 거예요? 엄마는 당황하며 대답하셨죠.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서. 하지만 그 대답은 어린 김 여사에게 더 큰 혼란만 주었어요. 이렇게 숨기고 거짓말하는 생활이 계속되면서 김 여사는 점점 위축되었어요. 자신감도 잃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죠.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훗날 김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숨기려 할수록 더 큰 상처만 생긴다는 걸요. 그리고 자신은 절대 아이들에게 그런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5장 40대에 접어든 김 여사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늘 피곤한 표정, 근심 어린 눈빛. 이게 정말 자신의 모습일까요? 젊은 시절에 봤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남편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대화보다는 서로에 대한 불만이 더 많았죠. 아이들 문제로 의견이 다를 때마다 갈등이 생겼고 각자 자신만이 옳다고 여겼어요. 김 여사는 늘 남편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아내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부하라는 잔소리, 정리하라는 지적, 일찍 자라는 성화. 김 여사의 입에서 나오는 건 온통 지시와 명령뿐이었어요. 아이들의 눈빛에서 점점 활기가 사라져가는 걸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영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본 영희는 여전히 밝고 아름다웠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환해 보이냐? 라고 물었더니 영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 자신과 사이가 좋거든.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날 좋아하는 것 같아. 그 말이 김 여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돌보는 걸 멈췄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자신은 뒷전으로 밀어두었죠. 좋아하던 독서도, 산책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모두 포기했어요. 그날 밤 김 여사는 오랜만에 자신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나는 누구일까? 아내이기 전에, 엄마이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젊은 시절 꿈꾸던 것들,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봤어요. 다음 날부터 김 여사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인사를 했어요. 오늘도 수고할 거야. 화이팅!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자신을 격려하는 말을 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좋아하는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오랜 친구와 만나거나. 처음에는 가족들이 의아해했지만 점점 이해해 주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김 여사가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가족들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진 거예요. 짜증보다는 이해가, 명령보다는 대화가 늘어났어요. 아이들도 엄마의 변화를 느꼈는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나 자신이었던 거예요. 6장 김 여사의 친구 순자는 늘 자랑이 많았어요. 우리의 학원을 몇 개나 다니는지 알아? 피아노에 수학에 영어에. 순자의 아이들은 정말 바빠 보였죠. 하지만 김 여사가 보기에는 아이들 표정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들한테 뭘 해주고 싶어서 그래?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걸 사주고 싶어?
김 여사가 물었을 때 순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럼 내가 어렸을 때 못 가져본 것들, 못 해본 것들을 다 해주고 싶어. 그게 부모 마음 아니야? 하지만 김 여사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게 비싼 장난감이나 최고급 학원일까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니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별것 아닌 것들이었어요. 엄마와 함께 만든 쿠키, 아빠와 함께 본 저녁 노을, 가족 모두가 함께 웃었던 저녁 식사 시간들. 김 여사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어요. 돈이 드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일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을요. 같이 요리하기, 산책하기, 책 읽어주기, 아이들 얘기 들어주기. 어느 토요일 오후 큰아이가 엄마 심심해라고 했을 때 김 여사는 제안했어요. 그럼 우리 쿠키 만들어 볼까?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아이가 점점 신이 났어요. 반죽을 치대고 모양을 만들고 오븐에서 구워지는 걸 지켜보며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둘째도 합류했고 부엌은 밀가루 범벅이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청소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 우리가 만든 거야.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김 여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저녁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쿠키를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아빠도 우리 애들이 이런 걸 만들 줄 아네라며 칭찬했고 아이들은 자랑스러워했어요. 그 순간 김 여사는 깨달았어요. 이런 게 진짜 선물이구나. 다른 날에는 아이들과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평소에는 바쁘다며 지나쳤던 작은 공원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김 여사는 생각했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친구들이 해외여행 사진을 자랑할 때 김 여사는 부럽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들과 함께 찍은 소소한 일상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쿠키 만들던 날, 공원에서 뛰어놀던 날, 책을 읽어주던 밤. 이런 추억들이야말로 진짜 보물이었어요. 김 여사는 확신했어요.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 비싼 장난감이나 학원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을 기억할 거라고요. 그것이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요. 7장. 어느 날 아침 김 여사는 눈을 뜨자마자 한숨이 나왔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아이들 아침 챙기기, 빨래, 청소, 시장 보기, 저녁 준비. 끝이 없는 일상의 반복이었죠. 최근 들어 모든 게 버거웠어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잦아졌어요. 남편이 요즘 예민한 애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죠. 예민한 게 아니라 지친 거라고 이해해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옛 동창 미경이가 김 여사의 변화를 지적했어요. 너 많이 지쳐 보인다. 스트레스 너무 받는 거 아니야? 미경의 말에 김 여사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스트레스 덩어리가 되어 있다는 걸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해? 김 여사가 물었을 때 미경이 웃으며 답했어요. 나는 도자기 만들기를 해. 흙을 만지고 있으면 모든 걸 잊게 되거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몰입하게 돼. 미경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김 여사는 자신을 돌아봤어요. 언제부터인가 좋아하는 걸 다 포기하고 살았더라고요. 예전에는 독서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책을 펼칠 시간도 마음도 없었어요. 음악 듣기, 영화 보기, 친구들과 수다 떨기. 이 모든 걸 가족을 위해서라며 뒤로 미뤘어요. 그날 8장. 김 여사가 20살이던 해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드셨어요. 하지만 그때의 술은 슬픔을 달래려는 게 아니었어요.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마시는 소박한 기쁨이었죠. 그날도 아버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들어오셨어요. 김 여사야, 이리 와봐. 아버지가 부르시며 손에 든 검은 봉지를 흔들어 보이셨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가니 봉지 안에서 포도 한 송이가 나왔어요. 그리 크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평범한 포도였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 시장을 지나는데 이 포도가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 우리 딸이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
아버지는 웃으며 포도알 하나를 떼어 김여사 입에 넣어주셨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지, 장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선과 편견을 견디셨을지. 그저 딸을 위해 포도를 사오신 아버지의 마음만 느낄 수 있었어요.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맛있어요, 아빠. 김여사가 웃으며 말하자 아버지도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는 남은 포도를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나눠 먹었어요. 엄마도 동생도 모두 함께요. 그 작은 거실에서 벌어진 소소한 행복의 순간이었어요. 포도를 다 먹은 후에도 아버지는 계속 웃고 계셨어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만족해 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이 진짜 행복인 거죠.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장면이 선명해요. 아버지의 환한 웃음, 검은 봉지, 달콤했던 포도의 맛, 그리고 그때 느꼈던 따뜻함.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추억은 김여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어요. 이제 김여사는 알아요. 아버지가 그날 정말로 주고 싶었던 건 포도가 아니었다는 걸요. 사랑이었어요.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 가족에 대한 애정, 함께 나누는 기쁨. 그 모든 것이 작은 포도 한 송이에 담겨 있었어요. 김여사도 이제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비싼 선물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작은 것들로요.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들,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거든요. 아버지의 검은 봉지 속 포도 한 송이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김여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가르쳐주죠. 진정한 사랑은 크기나 가격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라는 걸요.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했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무엇보다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다투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갈등이 있으면 아이들이 잠든 후나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 해결하기로 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화가 날 때 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지만 아이들의 평온한 얼굴을 보면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은 다시 밝아졌고 집안 분위기도 한결 좋아졌습니다. 부부는 완전히 같을 수 없어요.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해요.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사랑이 확신이 되어야 하거든요.